지난 시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이 노인과 바다의 전체 내용 중에서 특히나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보다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5가지 장면을 선택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한 권의 소설을 모두 완독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내용들,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나 저희는 요 문학작품 한 권의 책에서 특히나 인상 깊었던 몇몇 장면들, 대목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작품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새김으로써 작품 전체의 내용을 재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그리고 작품 전체의 감동을 되살리기에도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노인과 바다에 제가 선택한 5가지 장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주인공인 노인 산티아고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산티아고는 수십 년, 평생 동안 오랜 시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의 자외선으로 인해서 얼굴 곳곳에는 반점들이 나 있고, 그리고 그을린 얼굴, 곳곳에 있는 주름들, 깡마른 체형, 이런 겉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제외하면 노인의 것은 하나같이 노쇠해 있었다. 그러나 오직 두 눈만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띠었으며 기운차고 지칠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깡마르고 모든 부분이 노쇠하고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바다와 같은 색깔을 띠었으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담고 있었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을 때 무언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이런 산티아고 노인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장면은 요 소설에 등장하는 소년이 노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존경과 사랑, 그리고 노인이 소년에게 보여주는 그런 애정과 사랑, 이 둘 사이의 우정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 책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소년이 5살일 때부터 배에 태워서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면서 소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산티아고를 엄청 좋아하고 따르죠. 자신의 스승이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어른으로서 따르고 그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배에 태워주셨을 때가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리고 소년은 이렇게 추억합니다. 고기가 맹렬히 꼬리를 흔들며 배를 부수고 할아버지가 고기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소리, 배 전체가 몹시 흔들리던 느낌, 몸에서 온통 달콤한 피냄새가 진동하던 느낌. 할아버지가 함께 처음 바다로 나를 데리고 나갔을 때부터 겪은 일들을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소녀는 노인과 함께한 그 경험들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초월한 노인과 소년의 우정,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장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노인이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은 내용입니다. 노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자신이 살아가는 그 공간 자체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작은 미풍 하나도, 하늘에 떠있는 작은 별 하나도, 그 하나하나가 이 바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징조가 다가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보낸 수많은 세월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바다에 살아가는 생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의 공기를 가르며 날아오르는 날치들, 그리고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들, 거북이들, 그리고 바닷속에서 바다의 먹이를 찾으러 날아오는 새들 하나하나까지도 노인은 그들에게 혼잣말을 걸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으면서도 날치가 수면에서 날아오를 때 내는 부르르 떠는 소리라든가 빳빳이 세운 날개가 어둠 속을 날아갈 때 내는 쉬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날치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날치를 바다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했다. 그러나 새들은 가엾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만 얻는 것이라곤 거의 없는 제비갈매기를 특히 가엾게 생각했다.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네, 이렇게 노인이 바닷속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세 번째 장면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노인이 커다란 고기와 만나서 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온몸과 온 지혜로 그 고기와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의지적인 내용이죠.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고기야, 내 놈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구나. 내게도 그럴 권리는 있지. 형제야, 난 지금껏 너보다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결한 놈은 보지 못했구나. 자, 그럼 이리 와서 나를 죽여보려무나. 누가 누구를 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냐. 머리를 맑게 해야 돼. 머리를 맑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 머리야 맑아져라. 맑아지란 말이다. 여기서 고기는 노인의 단순한 적이 아니라 함께 싸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동지로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고기를 나쁘게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료,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 노인 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정신은 혼미해지고 온몸의 힘은 쭉쭉 빠지고 체력은 고갈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머리야 맑아져라. 나는 버텨야 된다. 머리야 맑아져라. 이런 식으로 의지와 투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것을 네 번째 장면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노인이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배에 단단히 묶어서 항구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 고기가 흘린 피를 막고 배를 따라온 상어떼들과 한판 사투를 벌이게 되죠. 노인은 처음에는 작살로, 그러나 작살이 부러지자 몽둥이로, 그 몽둥이도 부러지자 자신이 노를 젓고 있는 그 노로, 그 노마저도 부러지자 자신이 잡고 있던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의 손잡이로 그것들이 부러질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상어떼와 함께 사투를 벌이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상어 대가리를 향해 손잡이를 내리쳤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상어의 골통을 계속 내리갈겼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조각난 끝으로 힘껏 상어를 찔렀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부러진 손잡이의 끝이 뾰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숙이 찔러 박았다. 그러자 상어는 물었던 살점을 놓고 나뒹굴며 물러갔다. 그놈이 몰려들었던 상어떼의 마지막 놈이었다. 뜯어먹은 고기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상어와의 한판 사투를 벌였지만 끝끝내 자기가 잡은 고기의 모든 살점을 뜯겨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녹초가 되어버린 노인이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판잣집으로 돌아와서 끝없는 잠에 빠져드는 장면입니다. 네, 그럼 이 대목을 읽는 것을 마지막으로 노인과 바다에 제가 인상 깊었던 5가지 장면을 소개하는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 위쪽의 판잣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에 들어 있었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